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진국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는 천덕꾸러기처럼 굴면서 밖에 나가서는 번듯한 척 사회생활 깍듯이 하는 오빠를 보며 자랐어요. 툭하면 부모님 말씀에 토달고 반항하는 삐뚤어진 심성을 가진 친오빠를 보면서 어디 가서 인간구실이나 제대로 할런지 걱정도 많았는데 놀랍게도 회사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지 뭐예요. 물론 오빠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자 밖에서만 잘하고 가족에게는 못하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 새언니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지금은 새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런 오빠를 보고 자라서인지 아주 옛날부터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환멸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 못하는데 밖에서 그 이기적인 성향이 감춰질까 싶었는데 웬걸 저희 오빠를 보면 그게 감춰지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 참 무섭더군요. 저희 오빠도 밖에서는 참 예의 바르고 착하고 심지어는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새언니도 처음엔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었고 오빠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도 오빠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알려줬을 때의 충격이란 오빠처럼 자기 이미지 잘 챙기는 사람들에게는 남들 보는 눈 속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하게 될 때면 남자친구가 가족과 하는 통화라든가 가족과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 걸 유심히 듣고는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 가족에게 잘하는 남자가 찾기 어렵더군요. 저에게는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형제와 이야기할 때면 유독 짜증스러운 말투를 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혼자 조용히 실망하곤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좀 더 편한 상대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가족을 대할 때 최소한의 애정이 기반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래도 다들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은 있을 테니 꽤 찾기 쉬운 이상형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외로 찾기가 힘들었죠.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귀던 애인마저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헤어진 후 꽤 오랫동안 연애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앞뒤가 다르거나 안팎이 다른 사람만은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 하나 둘씩 첨초땅을 돌리기 시작하던 때에도 저는 연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해서 저만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그걸 위해 연애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고 험난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몇 년간의 연애가 다 비슷한 결과로 끝나기도 했고 주변만 둘러봐도 제가 원하던 남자는 찾기 힘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났다가 그 사람을 자세히 알게 되고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자 누군가를 만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큰 피로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제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주던 친구들이 막상 다른 제 짝을 찾아 가정을 꾸려 떠나가기 시작하니 공허한 마음과 함께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람으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줄 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미생활도 할 겸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죠. 가볍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서 가입한 동호회였는데 정말 좋았어요. 성인이 돼서 가입하는 동호회라 그런지 좀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가 들어간 동호회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다들 정도 많고 이 모임에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저를 반겨줬어요. 기존 멤버들이 끈끈해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데 다들 잘 챙겨주셔서 금방 마음의 문을 열었죠. 시간을 함께 보내주던 친구들이 남편과 함께 된 주말을 저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30대 초반 정도 되니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동호회에 들어가 난 후로는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주변에서는 만나볼 수 없던 사람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 제 일상이 환기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호회에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희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살이에요. 어머, 우리 민선이랑 동갑이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연애는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세상에 민선아, 딱이다. 어때? 네? 아유, 언니도 참. 희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겨서 금방 여자 멤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여자들 중엔 제가 막내이기도 했고 희찬 씨와 동갑이라는 이유로 언니들이 설레발을 치기도 했죠. 야, 너무 그러지 말고 정말 잘해봐. 너 어디 가서 저 정도의 외모되는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 그래, 여자친구도 없다잖아. 니네끼리 만나서 한 1년 연애하고 결혼하면 나이도 딱이겠네. 아, 내가 몇 살만 더 어렸어도 희찬이는 내가 꼬시는 건데. 아우, 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이제 몇 번이나 봤다고. 결혼은 무슨. 그리고 동호회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 만나요. 저 이 모임 오래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희찬 씨 의견은 생각 안 해요? 저한테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희찬이가 너한테 관심 있다고 하면 만나보긴 할 거야? 연애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언니들이 자꾸만 부채질을 하니 저도 모르게 은근히 희찬 씨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언니들이 남자 멤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야기를 전달해 놓은 건지 언젠가부터 희찬 씨랑 제가 옆에 붙어 서 있기만 해도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희찬이 왜 여기 왔어? 민선이 보러 왔나? 민선이랑 배드민턴 한판 할래? 내가 비켜줄게. 그래, 젊은 애들끼리 치게 비켜줘. 눈치 챙기라고. 오빠들도 참 비켜주긴 뭘 또 비켜주고 그래요. 괜찮은데. 오빠들이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색하잖아요. 그쵸? 어느 날은 너무 대놓고 자리를 비켜주는 탓에 둘만 남게 되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희찬 씨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제가 어색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 동호회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가니까 아직 엄청 친해질 기회도 없었는데 뭐 보고 저러시는 건지 다들. 동갑이란 이유로 너무 갖다 붙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희찬 씨도 좀 그렇지 않아요? 괜히 더 어색해지는 것 같고. 전 괜찮은데요? 네? 저는 민선 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비켜주고 말 붙일 기회 주는 거 좋아요. 민선 씨는 많이 어색해요. 이상하게도 질문 한마디에 그전까지는 그냥 동호회 일원 중 한 명으로만 보이던 희찬 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색한 건 아닌데 그냥 저렇게 몰아가기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럼 오늘부터 좀 알아볼래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요. 주책맞게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동호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그동안 봐왔던 희찬 씨는 예의도 바르고 오빠들에게도 사랑받는 막내였어요. 언니들도 다들 희찬 씨를 좋아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드물게 센스 있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호감이었는데 제게 관심을 표하기까지 하니 원래 갖고 있던 호감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저도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고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도 희찬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매사 신중했던 지난 연애와는 달리 희찬 씨에게 끌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1대1로 알던 사이거나 소개로 만났던 전 남자친구들과는 달리 작은 모임이긴 해도 제가 속해 있던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미리 알고 만나게 된 거다 보니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데까지 브레이크가 잘 밟히지 않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갓 지났을 때쯤 저는 우연한 기회로 희찬 씨가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도 듣게 되었어요. 희찬 씨가 제가 찾던 사람일지는 모른다는 제 환상이 깨질까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런데 역시나 부모님과 전화를 주고받는 희찬 씨의 목소리는 저를 대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어머니, 저예요, 희찬이.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랑 몸만 오세요. 네, 그럼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주말에 어디 가? 내가 이번 주말에 본가 간다고 해서 나도 어머니 아버지 좀 산 좋고 물 좋은 펜션 모시고 가서 고기도 구워드리고 바람 좀 쐬드리려고. 요즘 어머니가 조금 기운이 없으셔서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와, 정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가족끼리 자주 그런 데를 가? 가끔? 아무래도 나도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 자주는 못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나면 최대한 모시고 다니려고 노력은 하지. 내가 외아들이니까 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이런 데 모시고 갈 사람도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모시고 다녀야 해. 에휴, 뭐 외아들이라고 다 그런가? 우리 오빤 나 없어서도 당신처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착한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애정어린 목소리 하며 기운 없는 어머니를 위한 여행 계획까지 준비한 희찬 씨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가정에도 충실하고 잘하겠구나 하는 확신이요. 희찬 씨는 알면 알수록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었어요. 뒤늦게나마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참 축복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인지 며칠 후 희찬 씨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너무 설레었어요. 민선 씨, 당신이 얼마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고. 당신은 좀 어때? 가족들이랑 있을 때 어땠는지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볼 기회도 거의 없었고. 나도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드리고 싶지. 내가 희찬 씨만큼 잘해드리지 못해도 항상 마음 한켠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내가 전에 몇 번 말한 적 있잖아. 우리 오빠가 밖에선 그렇게 천사인데 집에서는 망나니처럼 군다고.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너무 원하셨어서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나는 그런 오빠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 그래서 나라도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아직 멀었지만. 그래? 다행이다. 나도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은 정말 싫거든.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 물론 부모님이라고 다들 고운 적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분들인데 온전하게 당신 삶을 희생해서 나를 키워주시기도 했고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딱 질색이야. 희찬 씨 얘기 들으니까 좀 부끄럽네. 나도 잘 해드린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내 여자친구라서 너무 좋다.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희찬 씨처럼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 그날의 대화로 부모님, 그리고 가족에 대해 서로가 가진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한 후로부터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이었어요. 제일 먼저 일정을 잡아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예비 시댁에 다녀오는 것만큼 떨리는 일이 없었지만 희찬 씨가 옆에서 많이 안심을 시켜줬어요. 너무 떨지 마.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믿어주실 거야. 저 역시 희찬 씨를 보며 예비 시부모님들이 좋은 분들일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면 희찬 씨가 이렇게 바르게 컸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시댁에 방문한 날,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조금 놀랐어요. 저희 둘 다 서로 집안 환경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서 희찬 씨네 집도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집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막연한 상상과는 달리 실제로 도착한 예비 시댁은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단칸방이나 다름없는 집이었어요. 언덕진 길목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는 데만 오랜 시간을 쏟을 정도로 길이 험한 곳이었는데
한 번도 집안 형편이 어렵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솔직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희찬 씨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부모님을 배웠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와요. 언덕 올라오느라 힘들었지? 여기에 올라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 처음엔 숨도 차고 그러는데 자주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서 체력도 늘고 생각보다 좋아. 아, 네. 올만하던데요. 그래? 역시 젊어서 그런가 체력이 좋네. 다행히 시부모님은 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좋은 분들이셨어요. 집이 조금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분위기라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는데 그런 걱정이 싹 가실 만큼 친절하고 상냥한 분들이셨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예비 며느리인 저를 정말로 손님처럼 대해줬다는 점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어때요? 음식은 입에 잘 맞나? 요새 일 나간다고 바빠서 음식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줄었을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손맛이 예술이신데요.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종종 놀러 오면 밑반찬은 좀 나눠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요. 내가 해준 음식 잘 먹는 거 보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또 없거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잠시 담소 나누고 계세요. 아우, 무슨 소리야.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설거지를 시켜? 앉아들 있어. 내가 후딱 정리하고 올 테니까. 아유, 어머님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음식 차리시는 것만 해도 힘드셨을 텐데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됐다니까 그러네. 나도 남의 집 귀한 딸 우리 집안 며느리 됐다고 부려먹을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앉아 있어요. 어머니께서 손수해 주신 음식들을 먹고 감사한 마음에 설거지라도 해드리려는데 저를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급기야는 부엌으로 향하던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리시는 걸 보고 저도 한 발 물러났어요. 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기는 했지만 악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님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셔서 내심 안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게 행복인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핏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너무 크게 다른 환경에 주춤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잘 자라온 예비 남편이 대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남편을 사랑으로 키워온 티가 났고요. 그래서 집안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께는 구태여 남편의 집안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저희 집보다는 형편이 조금 안 좋고 각자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하는 선으로만 잘 말씀드렸죠.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린 지 한 달 후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됐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자주 상가를 하시고 천천히 형편이 나아진 터라 살고 계시는 곳이 서울 외곽에 작은 앞마당이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어요. 휘황찬란한 부잣집까지는 아니어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이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마당을 예쁘게 가꿔 놓으셔서 꽤 그럴듯한 예쁜 집이었어요. 혹시라도 희찬 씨가 저희 집을 보고 조금 주눅이 들거나 할까봐 약간 걱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희찬 씨는 반응이 좋았어요. 와, 이게 장인어른 장모님 댁이야? 집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은 처음 와봐. 부모님이 집을 지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새 집이라 더 좋아 보이는 거지 뭐. 그래도 이 집에 살면 진짜 쉬는 느낌 나겠다. 너무 좋으시겠다 두 분. 나중에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도 결혼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집이 신기한지 얼굴에 화색이 돌며 두리번거리는 희찬 씨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이쪽이 희찬 씨. 희찬 씨, 우리 부모님이셔. 처음 뵙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집이 너무 예쁘네요. 젊은 사람이 참 인상이 밝고 싹싹하니 보기 좋으네. 얼른 들어와 한술 뜨려무나. 네 엄마가 간만에 솜씨발이 좀 했다. 그래, 얼른 들어와.
다행히 저희 부모님 역시 밝고 예의 바른 희찬 씨를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졌었는데 양쪽 부모님 모두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최대한 사치스럽지 않게 간소하게 결혼식을 마친 후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죠. 여보, 이번 설이 결혼 후 첫 명절이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슬슬 계획 세워야 하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먼저 갔다가 장인댁으로 가도 되나? 뭐 안 될 건 없지.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부모님 은근 그런 거 별거 아닌 거에 좀 서운해 하셔서 당신만 상관없으면 좀 맞춰드리고 싶어서. 아, 그래 그러자. 그럼 명절 선물 같은 건 어떡하지? 그러게. 각자 부모님 건 각자 준비할래? 응? 각자? 왜? 그냥 상의해서 같은 걸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아? 명절 선물 같은 걸로도 은근 부부싸움 많이 하더라고. 그럴 바엔 각자 부모님한테 최대한 성의껏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서로 눈에 안 차서 싸울 일도 없잖아. 그런가? 그래. 그럼 이번엔 그렇게 하자. 해보고 별로면 맞춰가면 되지. 내 의견 잘 따라줘서 고마워. 뭔가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랑 다르긴 했지만 시댁 선물 고민까지 안 해도 되니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댁 선물 고민하다가 싸울 일은 없겠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한우 세트를 선물하고 싶어서 한우 세트를 골라 주문했어요. 여보, 나는 친정에 드리려고 한우 세트 주문했는데 당신은 뭐 준비했어? 한우 세트? 그거 좋네. 난 아직 못 골랐어. 그래? 그럼 당신도 한우 세트 어때? 여기 고기 맛있다고 평이 좋아. 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고민해볼게. 각자 부모님 선물은 터치 안 하기로 했잖아. 시댁 선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싸늘해지는데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각자 준비하기로 했을 뿐인데 터치를 안 하기로 했다는 말이 왜 나와? 나는 그냥 당신이 아직 못 골랐으면 내가 고른 선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한 거야. 선물이 별로면 별로라고 말을 하든가. 맛있고 좋아 보인다면서. 아, 사실은 나 그냥 부모님께는 이번에 현금으로 드리려고 해. 우리 부모님은 현금 받는 걸 제일 좋아하셔서 옛날부터 선물 사가면 반응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 미안해. 뭐야, 그런 거였어? 그럼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지. 괜히 감정 상할 뻔했잖아. 그치, 이런 걸로 많이 감정 상한다더라. 그래서 나도 각자 준비하자고 한 거고. 그러게, 나도 첫 명절이다 보니 각자 하기로 했어도 묘하게 신경 쓰이긴 해서. 알겠어. 이제 당신 말대로 진짜 신경 안 쓸게. 당신 부모님 취향은 당신이 제일 잘할 텐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내 말대로 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렇게 명절 당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봉투 한 장 달랑 가지고 자기 집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조금 신경이 쓰여서 괜찮은 와인 한 병이랑 과일 바구니까지 챙겼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현찰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지만 선물에 제 의견이 반영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달랑 돈만 드리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여보,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도 첫 명절이기도 하고 나는 현찰만 드리는 게 적응이 좀 안 돼서. 나는 자긴 댁에 드릴 선물 따로 준비 못했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따로 준비한 거니까 당신은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 감동이다. 따로 하자고 했는데도 이렇게 선물을 더 준비해주고. 역시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어. 당신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사랑해.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니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현찰에 선물까지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야? 천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다음부터는 이 정도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 갖지 마요, 엄마. 그냥 좋아만 하세요.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우 며느리가 참 고맙네. 어머님은 와인과 과일 바구니도 좋아하셨지만 남편 말대로 현금 봉투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슬쩍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시더니 화색이 도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결혼해서 살림을 합쳐서 그런가? 여유가 생기긴 했나 보네. 아무래도 혼자 벌다 둘이 버니까요.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드는 걸 넘어서 너무 좋다. 이제 매년 이렇게 주는 거야? 그쵸. 아버지랑 좋은 것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 드세요. 그래 그래 고맙다 정말로. 처음엔 그저 현금이라 좋아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어머님 반응을 보니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으로 넘어가는 길에 남편에게 슬쩍 물었어요. 여보, 근데 시댁에 얼마나 해드린 거야?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길래 궁금해서. 아예 알 거 없어. 그냥 적당히 받았을 때 기분 좋을 정도로만 금액 챙겨드렸어. 그러니까 그게 얼만데. 아, 왜 이렇게 꼬치꼬치게 물어? 선물은 각자 하기로 했잖아.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 아니야? 민감할 게 뭐 있어. 어쨌든 우리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함께 가는 건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출이 됐는지는 나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 아, 그냥 각자 하자니까 피곤하게 구네. 뭐라고? 별말 아니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제게는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제게 퉁명스러운 말투를 보인 적 없던 남편이 처음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친정에 가는 길에 대판 싸웠어요. 시댁에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바리바리 선물을 챙긴 저와는 달리 남편은 친정에 갈 때 제가 준비한 선물만 옆에 서서 같이 준비한 척 하고 있는데 그조차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은 어색한 명절을 보내고 난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핸드폰 화면 가득 어머니께서 보낸 메시지가 떠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죠. 매번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줘서 어떡하니? 이제 결혼도 했는데 우리한테는 돈 그만 써라. 며느리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니? 내용을 보아하니 얼마 전 명절 선물로 드린 현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줬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메시지 창을 위로 올렸는데 금액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게 내내 찜찜해서 티가 안 나게끔 한참 뒤에 남편에게 의견을 내는 척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가 각자 선물하는 건 좋은데 당신은 현찰로 선물을 드려버리니까 내가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기분이 좀 찜찜해. 이럴 거면 각자 집에 선물 준비하지 말고 한 사람이 맡아서 명절마다 돌아가면서 양가 부모님께 선물 준비하자. 어차피 돈이야 우리가 같이 벌고 모으는 돈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떳떳하면 굳이 그렇게 나한테 감출 거 없잖아. 안 그래? 그걸 아직도 담아두고 있었어? 그래 뭐 그러자. 이번 추석엔 누가 준비할래? 내가 할까? 그래, 그럼 당신이 먼저 해. 대신 준비한 사람한테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드네 만회하면서 트집 잡고 토달기 없게야. 알겠지? 귀찮아하거나 더 따지고 들 줄 알았던 남편이 의외로 쿨하게 수락하길래 저는 제가 오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큰 금액이라고 해봐야 50만 원은 될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고마운 마음에 괜히 메시지를 남긴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투명하게 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찜찜할 것도 없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과 친정에 가는 날 직전까지도 뭘 준비했냐는 말에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 비슷하게 준비했어. 또 왜 이래? 아니,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냐. 봉투다 봉투. 우리 부모님이 봉투로 드리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냥 장인 장모님도 봉투로 준비했어. 됐지? 그래? 하긴 지난번엔 선물로 드렸으니 이번엔 필요한 거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지. 선물이야 내가 준비하는 차례 때 사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시댁에 방문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님은 봉투를 받고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우,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거야?
많기는요. 이것보다 더 못 드려서 죄송한걸요. 확 줄었죠? 결혼했는데 이 정도 줄이는 거야 당연하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줘서 놀랐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착하지. 남편이 시댁에 200만 원씩이나 갖다 바치면 열받을 만도 한데 저렇게나 심성이 곱다니? 엄마. 네? 200만 원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번 남편이 챙긴 봉투가 꽤 두둑해 보이긴 했지만 200만 원이나 드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못 받나 보구나. 네 시아버지랑 나랑 각각 따로 받았거든. 근데 영 모르는 기색이네. 둘이 명절 선물을 상의도 안 하고 한 거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잘못한 걸 스스로 알긴 하는지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받는 건 보지도 못했네요. 제가 안 볼 때 뒤에서 줬나 봐요. 어쩐지 저한테 금액을 주고도 안 알려준다 싶더라니. 200만 원씩이나 드렸어? 몰랐는데 돈 되게 잘 버나 보다. 정말 하늘이 내린 효자다 당신.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는 받고 사셔야지.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마다 드리는 건데 이 정도도 부족하지 않나? 그마저도 이번엔 당신이 싫어할까봐 반으로 줄인 거야. 어머니도 당신 이럴까봐 슬슬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래? 참 고맙다. 부담이 줄었어. 많이도 줄었다. 그런 반응까지 할 건 없잖아. 당신도 부모한테 가족한테 잘하는 남자가 좋다며?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만 챙겼어? 장인어르신 장모님 선물도 챙겼잖아.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똑같이 봉투로 챙겼다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시댁이랑 똑같이 내 친정을 챙겼다고?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알겠어. 그럼 얼마나 공평하게 준비했나 두고 보자고 어디. 친정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분노를 억눌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많은 돈을 받는 걸 미안해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 기분을 망치면서까지 남편과 싸움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챙겨드렸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것에 새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를 느꼈죠. 그런데 친정에 도착한 뒤 남편의 태도는 가관이었어요. 장인장모님, 명절 선물입니다. 어머, 봉투? 뭐 이런 걸 다. 그냥 적당한 선물 세트나 하나 사와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두둑히 넣었으니까 갖고 싶은 거 사세요. 그래, 고마워 우리 사위. 엄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가 약간 가라앉았어요. 아버지께서 앞마당을 손질한다고 남편을 잠깐 데리고 나간 사이 너무 궁금해서 엄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 희찬 씨가 봉투에 얼마 넣었어? 많이 넣어줬던데? 그래? 어디 봐봐. 엄마가 받았던 봉투를 내어주셔서 금액을 꺼냈어요. 그런데 안에 든 건 현금이 아니라 모 브랜드의 화장품 쿠폰이더라고요. 엄마, 뭐야 이게? 설마 이거 받은 거야? 이게 다야? 왜 그러니? 이거 돈이 아니라 화장품 쿠폰이잖아. 게다가 5만 원짜리 화장품 쿠폰이 딸랑 6장 들어있는데 시댁에 갖다 준 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돈이라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게다가 쿠폰 하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언제 발급된 건진 몰라도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더라고요. 2주밖에 안 남은 쿠폰을 어디서 주워와서는 선물이랍시고 들고 온 건지 이걸 보며 순수하게 좋아해 주신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니 더 열이 뻗쳤어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빠께서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러게요. 왜 그러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아빠를 가로질러 순식간에 남편 앞에 가 섰어요.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는 화장품 쿠폰을 보고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걸 왜 당신이 들고 있어?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물어? 야, 네가 시댁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이 준비했다며. 이게 현금이야? 이게 100만 원이야? 여보, 서운하게 무슨 금액 가지고 이래. 이거 브랜드 안 보여? 명품 브랜드잖아.
여기 화장품들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돈 주고 사려면 손 떨려서 못 사는 거 장모님 마음 편히 사시라고 내가 엄청 어렵게 구한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뭐 너희 부모님한테는 200만 원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며. 근데 고작 30만 원짜리 쿠폰? 지금 나랑 장난하니? 니네 부모님한테 드린 돈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다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심지어 기한 2주도 안 남은 쿠폰으로 퉁치려고 해? 야, 사람이 꼭 금액이 중요해? 성이라는 게 있잖아. 나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 줄 알아?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냐? 장인 장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지만 내 부모랑 같냐고. 너도 억울하면 네 차례 때 장인 장모님 더 챙겨드리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빌기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따지는 남편 놈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너무 열받은 나머지 저는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화장품 쿠폰을 집어 던져버리고는 집을 나왔어요.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딴 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는지 정말 복수해주고 싶은 생각뿐이더라고요. 오로지 복수할 생각만 가지고 다음 명절이 찾아왔어요. 저는 완벽하게 남편과 똑같이 해줄 생각이었죠. 기한이 다 된 상품권을 준비해서 시어머니 생신이 설날과 겹쳐서 생신 파티를 동시에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내가 준비하겠다며 온갖 설레발을 다 쳐놓은 상태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명절 겸 생신 선물이에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께 봉투를 건네드렸고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봉투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열어보셨어요. 5만 원짜리 3장이 담긴 편의점 상품권. 그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이걸로 어머니 사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사드세요. 여보,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나 다를까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상품권을 가로챈 남편이 저를 죽일 듯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기간이 일주일 남아서요. 꼭 이번 주 내로 다 쓰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니까. 아시겠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진짜 해보자는 거야? 당신이 순순히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준비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진짜 치졸하게 왜 이래? 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짓이랑 똑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따질 처지나 돼? 진짜 어이없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오늘은 명절도 명절이지만 우리 엄마 생신도 겹쳐있잖아. 꼭 이런 날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해. 남편이 편의점 상품권을 집어 던지며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악소리와 함께 남편이 놀라서 뒤돌자 화가 나신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죠. 이 녀석이 어디 지가 한 집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누라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엄마! 네가 사돈한테 한 짓 들었다. 네가 우리 끔찍하게 아끼고 잘하는 마음은 고맙게 생각한다만 네 부모 소중하면 남의 부모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네가 사돈께 그런 짓을 하고는 네 마누라는 우리를 시부모 대접해 주길 원하면 그게 인간이야? 돌대먹은 짐승 새끼지? 엄마, 그게 아니라요. 너 이러고 다니는 게 다 우리 욕먹이는 거야. 백날 우리한테 잘하면 뭐하냐? 자식 잘못 키웠다고 도로 욕먹일 거. 어떻게 사돈께 2주 남은 화장품 쿠폰을 드릴 수가 있어? 사람이 성이라는 게 있지.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어요. 네, 사실은 제가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시부모님이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댁살이는커녕 제게 한결같이 잘해주기만 하셨어서 남편과의 싸움에 시부모님이 상처 입길 바라진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시며 제게 사과해 주셨고 남편을 혼쭐을 내주어야겠다며 제 복수 아닌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 겸 시부모님 명절 선물은 사실 따로 준비되어 있었고 편의점 상품권은 남편을 혼쭐내기 위한 연극이었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장인 장모님께도 조만간 찾아뵙고 사과드릴게.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크게 반성을 했는지 정말 공평하게 잘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 적어도 제 부모와 가족은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건 금방 고쳐지더라고요. 하마터면 제가 결혼을 잘못한 줄 알고 신세한탄을 하며 살 뻔했는데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현명하게 처신해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 가정교육에는 끝이 없나 봐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록 저는 철없는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부모님 공경하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